안녕하세요. 이슈이스타 시아입니다. 공화당 원로 지도자이자 가장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지금까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가장 큰 공화당 내 우군이자 버팀목이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장악을 선언하며 보궐선거와 2022년 중간선거에 친트럼프파 후보만을 찍어서 지원하는 현재 방식에 멈추라는 반응을 보여 둘 사이에 냉기류가 흐르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레이엄 의원은 엘라베마주 리차드 셸비 상원의원과 미주리주 로이 블런트 의원이 이번 임기를 마지막으로 2022년도 선거에 나서지 않겠다는 은퇴 선언을 한 것과 관련해 23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곳 선거에서 자신이 의중에 둔 특정 후보에게 지지 선언을 해 공화당 후보로 당선되게 하는 이른바 친트럼프파 의원 세우기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레이엄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만약 내가 트럼프라면 경선을 그냥 내버려 두겠다면서 가장 최선의 후보가 자연스럽게 공화당 후보로 뽑히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밝혔는데요. 2022년 선거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중요하겠지만 선거에서 지든 이기든 트럼프는 어쨌든 공화당 지도자다. 선거에 공화당이 이기면 그만큼의 공을 인정받게 될 것이다 라는 묘한 말을 해 여운을 남겼습니다. 발언을 풀이하면 어찌됐든 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화당의 지도자니까 후보 하나하나에 신경 쓰지 말고 전체적인 승리를 위해 노력하라는 충고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요. 듣기에 따라서는 당신한테 2022년 선거 승리가 중요한 거는 아는데 너무 당신 사람만 세우지 말고 이기면 그때 가서 공을 인정받던가 하고 지금은 그냥 물 흐르는 대로 내버려 둬라 라는 작심 발언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실제로 공화당 지도부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달 말 보수정치행동대회 연설을 통해 공식적으로 공화당 컴백과 장악을 선언한 이후 미치 매코넬을 비롯해 트럼프 전 대통령을 못마땅해 하는 공화당 지도부와 반트럼프 의원들을 축출하려는 의지와 행동, 그러니까 반트럼프 의원들에 대한 낙선 운동, 그리고 친트럼프 의원들에 대한 지지 성명 발표와 이를 통한 경선 지원에 상당한 불쾌감을 나타내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공화당 원로 중 하나인 그레이엄 의원이 우회적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행동 자제를 촉구하는 발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레이엄 의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조지아 상원의원 선거 후보로 지지한다고 밝힌 NFL 선수 출신의 정치인 허셜 워커를 예로 들었습니다. 그는 워커가 누구인지 알지도 못하고 정치 경력에 대해서도 들은 바 없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지 성명을 냈다. 아마 좋은 후보겠지만 나는 당의 리더는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인물보다는 그 역할에 가장 알맞는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라고 자신의 입장을 전했습니다. 반트럼프파 상원의원인 엘라스카주 리사 멀코스키를 상대로 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낙선 운동에 대해서도 리사를 개인적으로 좋아하지만 트럼프가 어떻게 할지 관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2022년 엘라베마주 연방상원의원 선거 공화당 후보로는 지금까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강력한 지지자인 모 브룩스 연방하원의원이 도전 의사를 밝혔으며 미주리주에서는 주지사 에릭 그레이턴스가 연방상원의원 공화당 경선에 나서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밖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한 주 동안에만 여러 친트럼프 정치인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는데요. 22일 조지아주 하원의원 조디 하이스 의원을 비롯해서 루이지애나주 존 케네디 상원의원, 사우스캐롤라이나주 팀 스컷 의원, 캔사스주의 제리 모란 의원에 대한 지지를 발표했습니다. 공화당 지도부는 현재 바이든과 민주당에 대한 총공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역할을 집중해 주길 원하고 있는데요. 그것만 바라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공화당 승리를 위한 한 장의 카드로 쓰려는 게 그들의 목적인데 그렇게 끝날 것 같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주 애틀랜타 총기 사건으로 한인을 포함한 아시아계 여성 8명이 살해된 이후에 아시아계에 대한 인종증오 범죄가 미국에서 이슈화됐습니다. 한인들의 대표라면서 정작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각 지역의 한인애들이 피켓을 들고 한인들에 대한 아시아계에 대한 공격을 멈추라고 시위를 하고 있고요.
낙하색이나 진보 시민 단체들도 아시아계 증오 범죄를 공론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주로 민주당 정치인들이 한인들이나 아시아계 인사들을 만나거나 그들의 상점을 돌아보며 인종 범죄를 멈추자면서 보여주기식 언론쇼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특히 CNN처럼 최근 시청률이 아주 많이 떨어져 보여줄 게 없는 좌파 언론들이 집중 조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다 엊그제 콜로라도 총기 사건이 있기 전 얘기지만 말이죠. 이제는 모든 포커스가 다 총기 규제로 싹 옮겨갔는데요. 냄비처럼 끓다가 식어가는 주제입니다. 하지만 아시아계 인종 혐오 범죄가 미국 사회에서 이슈화 될 만한 일인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조금씩 들리고 있습니다. 보통 미국민들의 여론을 반영하는 온라인 게시판을 보면 조지아 마사지 총격 사건이 아시안 혐오 범죄가 아닌 정신의 문제 있는 성중독자가 성매매 업소 종업원들을 살해한 사건이다 라는 게시물도 많습니다. 또한 우리가 생각하는 아시아계가 한국,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안들로 국한된 데 반해 인도인, 동남아, 무슬림계 등 아시아계로 분류되는 인종 범위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흑인들과 난민들을 제외한 인종을 대상으로 한 증오 범죄가 모두 아시아계에 대한 인종 범죄로 통계에 잡힌다는 점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또 위험지대의 흑인들이 자신들의 동네에서 업소를 운영하며 사는 곳은 백인 부자 동네에서 사는 한국인, 중국인, 인도인들을 혐오하며 폭행이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들이 저지르는 이 같은 유형의 범죄도 인종 혐오 범죄죠. 그러니까 종합해보면 민주당이나 좌파 언론이 이야기하는 총기를 소유한 보수 백인들, 까놓고 말하자면 트럼프 지지자들이 저지르는 한인, 중국인 같은 우리 같은 일부 아시아계를 대상으로 한 인종 증오 범죄는 통계에 잡히지 않을 정도로 적은 수치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와 중국과 미국의 갈등에 따른 중국계나 중국인과 비슷한 한국애들에 대한 폭행 사건은 예전보다 증가한 것은 사실이라고 봐도 무방하지만 아시아계 인종증오 범죄가 위험 수준이다. 이런 식의 한인들의 공포심을 자극하는 동포 언론에 확인되지 않는 헤드라인, CNN 같은 흥미 위주 좌파 매체들의 기사를 복불복하는 식의 보도는 자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이슈 이슈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은 무지막지하게 많은 봄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오늘 영상도 그래도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꾹꾹꾹 눌러주시고요. 내일 뵙겠습니다.